이렇게 보시면 돼. 네. 펌약에서 제일 중요한 알칼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며 환원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과연 열이라는 열이라는 게 이제 지금부터 뒤에 건데 그냥 그건 들으시면 돼. 지금부터는. 자, 열이라는 걸 내가 얼마나 잘 써야 되며 그 다음에 산이라는 거 결론은 수축을 시키는 거거든요. 수축. 수축, 그죠? 알칼리는 핵륜, 그죠? 환원제는 시스틴 결합을 절단하는 거죠, 그죠? 절단이라고 그냥 쓸게요. 자, 열이라는 건 이제 틀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폐하라는 결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강모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건강모형 펌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통 모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손상 모형이 있을 거고, 극손상 모형이 있을 거예요. 펌제가 많이 보통 우리 원래대로 쓰면 건강이나 보통을 하나로 본다면 손상, 극손상, 강모형 이렇게 한 4가지씩은 기본적으로 미용실에 갖고 있어야, 그죠? 웬만한 머리들을 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강모, 건강모, 보통, 손상, 극손상 얘가 뭐가 다를까? 처음에 이거를 보면 일단 폐하가 제일 먼저 많이 다르겠죠. 네? 강모형이면 보통 우리가 강모형이면 9.3 이상일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건강모형이라는 거는 보통 9.3 정도에 맞춰 있을 거고, 보통모, 그럼 요거보다 좀 떨어지겠죠? 얘도 뭐 한 9점대라고 보면, 손상모용으로 오면 보통 8점대. 예? 8점. 극손상모용으로 가면 아마 폐하가 7에서 아니면 6 정도의 약산성으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큐티클의 팽륜을 많이 시킬 거냐? 적게 시킬 거냐? 그래서 폐하 쪽으로 가는 거예요. 폐하가 얼마냐에 따라서 큐티클의 팽륜을 많이 시킬 거냐? 아니면 적게 시킬 거냐? 이것만 보시면 돼. 그냥 하나죠. 간단하게 여러 개 볼 거 없이 팽륜이라는 애들이 많고 적음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보면 결론 강모형이라는 건 팽륜만 많이 돼서 좋은 거냐? 아니죠. 환원제의 양도 있는 거잖아요. 환원제. 뭐 글씨가 원래 날아가니까 환원제의 양이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큐티클만 많이 연다고 팽륜만 많이 시킨다 그래서 연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론은 큐티클을 열고 환원제가 들어가야 시스틴 결합을 절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환원제 양이라는 건, 자, 우리 뭐 봐도 그렇잖아. 얘는 제일 적을 거고, 그죠? 이제 아마 강모형이면 보통 건강모형이 제가 그냥 알고 있기로 건강모형이 약 환원제가 8%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강모형이면 그러면 한 10%? 물론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10%대. 예? 그럼 보통모도 한 7에서 8% 정도 들어가 있겠죠, 그죠? 응? 손상모로 떨어지면 6%대로 떨어질 거고, 극손상으로 가면 이건 뭐 한 3에서 4%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극손상이라는 건 폐하도 낮춰놓고 환원제 손상이 많으니까 모발속 안의 결합 자체가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환원제 양도 많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내려놓고 환원제 양을 많이 넣어버리면 잘못하면 머리도요 눅눅해질 수 있어요. 응? 극손상이라는 건 이미 모발이 알칼리로 바뀌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알칼리의 성질을 띌 필요 없는 중성이나 약산성으로 내려놓고 환원제 양도 적게 집어넣는 거예요.
파마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알카리 펌제를 주로 쓰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건강모용하고 뭐 극손상모용하고 믹스를 하던 아니면 건강모하고 손상모하고 몇 대 몇으로 믹스를 하던 믹스를 하라고 돼 있는 거죠. 손상이 많을수록 환원제 양이 적다 보니까 컬을 걸기가 힘드니까 뭐 극손상을 만약에 7로 했으면 보통모나 이쪽 거를 한번 3 정도 해서 이렇게 믹스해서 자 극손상이라는 건 결론은 클리닉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건강모는 클리닉이 좀 덜 들어가 있으면서 pH도 높을 것이고 pH도 높을 것이고 환원제도 두 개를 이렇게 믹스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환원제는 1%만 높아져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알칼리 펌제 쓰면 이렇게 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보면 산성을 주로 안 쓰고 이렇게 알칼리를 믹스하는 건 내가 경험치가 그만큼 많아야 된다. 그리고 모바일 진단도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수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화를 보고 났는데 갑자기 머리가 내가 생각보다 모발이 훅 가거나 아니면 연화가 좀 안 된 거나 그러면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저도 초창기에 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실수가 많으니까 이제 자꾸 산성하고 섞어 쓰는 거죠. 산성하고 섞어 쓰니까 연화 타임도 내 맘대로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안전하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볼 수 있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이제 파마약은 이렇게 건강모냐 아니면 손상, 극손상으로 갈수록 폐하도 떨어지면서 환원제 양도 줄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알칼리라는 건 팽륜을 내가 이미 얼마큼 시킬 거냐 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팽륜을 많이 시켜야 되는 머리들이 있는 거죠. 그죠? 팽륜을 많이 시켜야 되는 머리는 팽륜이 많아야 돼. 팽륜이 많아야 되는 거는 연모가 팽륜이 많아야 될 거고, 그죠? 곱슬머리가 팽륜이 많아야 될 거고, 또 해나 이런 머리들은 팽륜이 많아야 되겠죠. 팽륜이 많아야 돼. 근데 팽륜이 없어야 되는, 팽륜이 별로 안 돼야 되는 모발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팽륜이 많으면 좋아. 팽륜이 적은 모발은 손상이 많은 모발들. 손상이 많은 모일수록, 손상모일수록 팽륜은 적게 시켜야죠. 근데 적게 시켜야 되는데 팽륜이 적으면 환원제가 침투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손상모 가지고 내가 팽륜을 안 시키면서, 안 시키는 게 팽륜을 덜 시키면서 환원제를 집어넣기 위해서 아까 건강모, 손상모 이렇게 믹스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보면 결론은 손상모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수축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 그죠? 수축, 그러니까 손상모인데 수축을 하기 위해서 폐하를 4점대나 뭐 4.5나 5점대 펌제를 썼다라는 거는 팽륜이 안 되다 보니까 환원제가 침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산성 펌제는 열 처리를 기본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성 펌제들은 열을 줘서 열에 의해서 팽륜을 좀 더 시키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산성 펌제다. 열 처리를 해라. 알칼리 펌제다. 열 처리를 하지 말라 그러잖아. 왜? 알칼리 펌제라는 거는 팽륜이 그만큼 많이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열 처리를 했을 때 과팽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고, 산성은 수축이 되니까 환원제가 침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니까 열을 줘서 팽륜을 시켜서 환원제가 들어가게끔 만들어 줘라. 이런 개념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팽륜이라는 거를
내가 많이 시킬 거냐, 적게 시킬 거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팽륜이 적으면 적을수록 모발은 단단하겠죠. 그리고 결도 살아있으니까 매끈할 거란 말이에요. 원장님들이 아마 알칼리 펌제를 썼는데도 내가 분명히 세팅 디지털을 했는데도 웨이브는 안 나왔는데 머릿결만 좋아지는 현상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 파마가 웨이브는 안 걸렸는데 머릿결은 굉장히 좋아졌어. 결론은 팽륜 자체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고 환원제가 침투가 못해서 시스템 결합을 절단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쓴 약이 끝났을 때 결과물을 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한 시술법에서 환원제가 제대로 침투를 못했구나. 그리고 침투를 못하면서 펌제 속에 들어가 있는 클리닉 성분들이 모발에 묻어서 윤기만 났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시술할 때는 기존에 내가 썼던 것보다 조금 더 팽륜을 더 시킬 수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고, 아니면 팽륜을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환원제를 조금 더 더 많이 넣어서 그거를 걸 수 있어야지. 안 나왔다고 파마약을 더 세게 썼어요. 세게 쓰는 건 맞겠지. 근데 알칼리가 너무 높은 건 또 건강하면 상관없겠지만 연모엔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팽륜을 시키되 조금 그냥 강제 알칼리를 쓰는 게 아닌 천연 알칼리제를 써서 팽륜을 도와주고, 환원제가 적은다 그래서 파마약을 더 센 거보단 내가 가지고 있는 파마약에 프리시스테아민처럼 이렇게 뭔가를 더 넣어서 시스틴 결합을 절단하는데 도움을 주란 얘기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 내가 펌약을 바꿀 필요가 없이 왜 안 나왔을까? 그러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팽륜을 좀 더 시키고 환원제 양을 조금 늘리면 되겠구나. 프리시스테아민은 여기 없는 거예요? 얘가 프리시스테아민. 아까 전에 얘기 조그만 거요? 그냥 나는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팽륜을 더 시키고 아니면 팽륜을 더 적게 주면서 환원제 양을 조절을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머리들이 영역이 좀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원장님들이 아마 미용실에서 쓰시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펌약 갖고 분명히 만약에 100이라는 거를 잡았을 때 어느 중간치는 중간의 머리는 잘 나올 거예요. 같은 양. 근데 어떤 머리들은 머리가 안 나와. 웨이브가 안 걸려. 어떤 머리는 웨이브가 잘 걸려. 근데 어떤 머리는 그 약을 썼는데 머리가 눅눅해지거나 머리가 막 흐물흐물해지는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쓰던 약이 잘 나오는 쪽에 어느 정도 모발에 내가 잘 나오더라.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니까 머리가 무너지더라. 무너지면 기존의 약에다가 수축을 시킬 수 있는 애들을 플러스 시키고, 아니면 또 PPT 이런 클리닉 젤을 넣어서 이거를 성질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축을 시킬 수 있는 애들을 넣거나 PPT를 넣어주면 팽륜이 좀 줄어들 것이고, 그죠? 단백질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모발이 극손상인 애들을 어느 정도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죠. 펌약을 바꾸는 건 정말 위험한 얘기예요. 펌약은 내가 쓰고 있는 약을 제일 잘 알아요. 왜? 내가 그거 갖고 계속 썼으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첨가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파마를 했는데, 웨이브를 했는데 전혀 웨이브가 안 걸렸어. 똑같은 약이야. 그러면 웨이브가 왜 안 걸렸을까? 결론은 환원제가 제대로 작용을 못한 거죠. 그죠? 시스템 결합을 못 끊었으니까 환원제가 작용을 못한 거예요. 그죠? 제일 첫 번째는 그거잖아. 연화가 안 됐네.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 환원제가 적은 거예요. 근데 환원제가 적은데 왜 적어? 침투를 못한 거잖아. 그죠? PJ 세포까지 침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면
환원제 양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천연 알칼리를 써서 천연 알칼리 젤을 펌약에다가 플러스를 해서 큐티클을 열어주는 작용을 도와주고 환원제 양을 조금 늘리면 조금 더 안 나오는 머리를 조금 더 나올 수 있게, 탄력 있게 걸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거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더 안전하게 수축을 시키면서 클리닉을 줄 거냐, 예? 아니면 모발이 좀 너무 단단하고 건강해서 안 되면 이렇게 팽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천천히 팽윤은 도와줄 수 있는 애를 써서 환원제가 잘 침투하게 만들어 줄 거냐. 이게 결론. 그럼 내가 이게 모발이라는 게 딱 단일 조건이면 참 좋겠는데, 염색도 하고 열펌도 또 하고 거기다 부분 염색도 하고 블리치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손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단일 모발이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처리 클리닉을 극손상 모형 펌제로 까는 거예요. 그렇게 깔아야 돼. 네? 깔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손상 쪽으로 올 때는 기본 펌약에다가 수축과 PPT를 쓰지만, 이거 전에 전처리 클리닉을 어떤 거로 깔 거냐라는 것도 있잖아요. 원장님 의자 갖고 와요? 전처리 클리닉을 어떤 거로 깔 건데, 전처리 클리닉을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 PPT, 아미노산, 그죠? 아미노산, 콜라겐, 아니면 케라틴. PPT나 케라틴이나 원장님들 동일한 거라고 대충 보시면 돼요, 그냥. 근데 전처리를 이걸로만 깔고 나서 알칼리 펌제를 하면 잘못하면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상이 되면 될수록 100% 펌제를 산성과 알칼리라는 거를 같이 깔아야 돼요. 산성과 알칼리를 이걸 먼저 깔아놔야지만이 펌제를 산성과 알칼리를 해야 얘가 수축을 하면서, 그죠? 수축을 하면서 얘는 환원, 팽윤과 수축을 두 개가, 하나는 팽윤하려고 그러고 하나는 수축하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만 대충 깔기에는 일반적인 손상이 괜찮겠지만 손상이 조금 더 다양하면 얘도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수축할 수 있는 거를 클리닉으로 먼저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극손상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1대1대1 그거를 먼저 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깔아야 팽윤이라는 것 자체를 잡아줄 수 있으면서 환원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PPT 하나하나 아미노산이나 뭐 케라틴이나 콜라겐이나 뭐 이런 것만 한두 개 그냥 분무기에서 칙칙칙칙 뿌렸다고 걔가 방어를 100% 하냐? 아니잖아. 그 전에 손상도에 따라서 클리닉도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PPT 한두 개 정도만 그냥 뿌려서 한단 말이죠. 그리고 클리닉이라는 것도 한 가지만 까는 게 아니라 진짜 손상이 심하면 여러 개를 같이 깔아야 되잖아. 근데 그걸 여러 개를 따로따로 하기엔 시간적인 게 너무 여러 가지를 깔았는데 깔 거면 저처럼 그냥 다 믹스해버려요. 믹스해서 그냥 전처리를 깔아버려요. 그러면서 수축과 클리닉을 동시에 해버리고 나서 펌제, 수축과 클리닉을 같이 했는데 그 다음에 그거보다 월등히 센 알칼리 펌제가 잘못 들어오면 머리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생각을 좀 더 해보시고, 내가 어떤 걸 전처리 이렇게 할 거며 어떻게 해야 머리를 좀 더 안정적으로 내가 잡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파마 약은 결론은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그 비슷한 거를 성질을 내가 온순하게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그 성질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애들로 만들 수도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만 내가 열펌을 어느 정도 갖고 놀 수 있어요. 근데 실패했다 그래서 왜 안 됐지?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면 답은 나와. 근데 실패해서 분명히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안 되는 모발들이 나오면 그걸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 찾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양념들이 필요하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조금 더 실패한 거를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팽륜, 그 다음에 수축, 이걸 동시에 같이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양념으로. 그래서 폼제를 온순하게 아니면 좀 더 뭐하게 잘 되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수축을 시킬 수 있는 리커버리와 팽륜을 도와줄 수 있는 천연 알칼리의 성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수축을 하는 데 쓰는 게 이제 리커버리잖아요, 그죠? 리커버리 양, 그 다음에 내가 팽륜을 좀 더 시키기 위해선 천연 미네랄이 필요한 거죠. 얘는 pH가 13점대, 그죠? 얘는 리커버리는 pH가 1점대, 1.6이라고 보통 나오니까 1점대. 이 두 개를 얼마나 내가 잘 활용을 해서 수축을 시킬 거냐 아니면 팽륜을 시킬 거냐, 요거만 잘 원장님들 생각을 해주면 어떻게 내가 이 펌약을 어떤 식으로 조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 모발이라는 거는 자,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자, 큐티클이 몇 겹? 네. 큐티클이 보통 이제 3겹으로 봅니다. 3겹으로 보는데, 자, 이 3겹으로 본단 말이에요. 결론은 펌제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정제수가 제일 많아요. 정제수가 항상 제일 많아요. 정제수라는 거는, 자, 맨 겉에 있는 게 에피큐티클이고, 두 번째 엑소큐티클, 엔도큐티클인데, 이 엔도큐티클, 정제수라는 애들은 엔도큐티클을, 얘가 물을 좋아해요. 얘가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얘가 펌제가 들어오면 팽륜을 먼저 1차 팽륜을 하는 거예요. 자, 물을 먹었으니 속 안에서 이렇게 팽륜이 되겠죠. 근데 1차 팽륜으로 인해 2차 팽륜을 가지고 환원제가 침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1차 팽륜한 다음에 알칼리라는 애들이, 아마 펌제에 보면 에탄올 아민이라고 항상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알칼리 성질인 이놈들이, 알칼리 성질인 애들이 2차 팽륜을 하는 거예요. 팽륜, 2차 팽륜을 하면서 2차 팽륜이 강제 알칼리인 거잖아요, 그죠? pH가 9점대가 될 수도 있고 8점대가 될 수도 있고 7점대가 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성이냐 알칼리냐 이제 그거의 싸움인 건데, 2차 팽륜이 얼마큼 많이 돼야 환원제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거냐, 그게 2차 팽륜인 거죠. 응? 그래서 알칼리는 암모니아와 자, 암모니아와 모노에탄올 아민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암모니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휘발성으로 모발에 닿으면 날아간다. 어? 대신에 향이 강하다. 어? 냄새가 강한 거죠. 어? 얘는 휘발성이에요. 그리고 향이 냄새가 강해요. 모노에탄올 아민은 휘발성이 없어요. 휘발성이 없다. 얘는 날아가지 않아요. 대신에 좋은 점은 향이 없어. 얘는 향이 없고 있고, 얘는 휘발성이 날아가고, 얘는 휘발성이 없기 때문에 큐티클을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팽윤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암모니아는 처음에는 봐봐요, 원장님. 처음에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이렇게 쭉 확 열려요. 그 다음부터는 휘발성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큐티클 팽윤을 잘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모노에탄올 아민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스타트가 늦어요. 완만해.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휘발성이 없다. 날아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날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열려요. 그래서 아마 펌약에 암모니아를 알카리로 쓰는 펌약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모노에탄올 아민, 그래서 에탄올 아민이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펌약에. 그렇다라는 건 꾸준히 팽윤을 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꾸준히 팽윤을 시키겠다. 어떤 모발이 좋아? 곱슬 모발이 좋은 거예요. 꾸준히 팽윤을 시키겠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펌제는 사실 암모니아를 쓰는 게 좋은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죠. 냄새 때문에 우리 냄새 향에 엄청 싫어하시잖아. 민감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중에 보통 에탄올 아민을 주로 많이 써요. 그러면 얘는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는 펌약을 쓸 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멈췄으면 좋겠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암모니아를 쓰면 이런 걸 잡아주는데 에탄올 아민을 쓰니까 못 잡아줘요. 그러니까 알카리 펌제와 산성 펌제를 써서 산으로 더 이상 열 처리가 끝나면 더 이상 팽윤되지 않게 막아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희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석하는 거예요. 열 처리가 들어가는 순간 산성이라는 애들이 수축을 못하게 잡아주니까 열 처리를 해서 팽윤을 시키는 거지. 자, 2차 팽윤을 알카리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팽윤이 좀 덜 되니까 알카리의 성질을 활발하게 활동시키기 위해서 열 처리라는 걸 하는 거예요. 자, 가온을 하는 거죠. 가온하고 나서 딱 열이 끝나는 순간 산이 작용을 그 다음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수축이라는 애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클 팽윤을 막아주기 위해서 산이라는 애를 같이 희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펌제를 이렇게 희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열 처리가 끝났는데 모발이 과팽윤이 되지 않고 모발이 살아있다면 시간은 15분 열 처리 후에 내가 방치하고 싶은 만큼 방치를 해도 팽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모발이 눅눅해지는 일이나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1차 팽윤은 무리해. 물이 1차 팽윤을 한 거예요. 그럼 뭐 한 거죠? 우리 원장님들 이제 보다 보면 수소결합, 그죠? 그 다음에 이온결합, 염결합, 이온결합, 예? 그 다음에 시스틴결합, 수소결합. 수소결합이면
1차 팽윤인 물이 수소 결합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물만 들어가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마르면, 모발이 건조되면 수소 결합은 그냥 다시 이어지는 거죠, 뭐. 그죠? 수소 결합이라는 건 펌제가 1차 팽윤이 물이 들어가면 끊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온 결합, 염 결합이라고 그러죠. 자, 이 알칼리가 마이너스 이온이란 말이에요. 어? 모발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정량이 있는데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염결합이 결합을 끊어져요. 조직이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염결합은 이렇게 염결합 끊어졌다가 나중에 산화제 하면 다시 붙는 거야. 그러니까 염결합도 그냥 뭐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염결합, 수소결합 그냥 뭐 물만 되면 수소결합 끊어져, 건조되면 수소결합 붙어. 염결합 알칼리 펌제를 썼어. 그럼 나중에 산화제 우리 뭐 디지털 매직한 다음에 산화제. 그래서 산화제가 그래서 대부분 산성이잖아요. 알칼리 펌제 쓰면 산성 쓰고, 산성 펌제 쓰면 산성 펌제를 쓰면 대부분 산화제가 브롬산일 거예요. 어? 결합력이 그렇게 좋았는데 알칼리 펌제를 쓰면 대부분 산화제가 과수 타입일 거예요. 과수가 산성이잖아, 그죠? 이렇게 서로 결합력이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어떤 펌제에 따라서 그 펌제에서 만드는 산화제는 펌제의 성질에 따라서 그거하고 결합력이 좋은 브롬산을 쓸 수 있는, 산성이면 브롬산, 알칼리면 과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브롬산이 됐건 산이 됐건 간에 조금 더 약하게 쓰겠다? 그러면 산화제의 PPT를 한 20%에서 30% 믹스해서 쓰십시오. 손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에 의해서 1차 팽윤이 일어나고 알칼리에 의해서 2차 팽윤이 일어나고 알칼리에 의해서 2차 팽윤이 일어난 상태에서 환원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암모니아는 처음에는 아주 15분까지는 얘가 반응을 엄청 잘하고 팽윤을 많이 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날아가더라. 그 다음에 모노에탄올아민은 끝없이 팽윤을 시키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저는 알칼리와 산성을 믹스해서, 왜? 이게 없어요. 암모니아를 따로 놓은 펌제가 거의 없어요. 에탄올 아민을 거의 95% 이상 아마 에탄올 아민을 쓸 거예요. 알칼리에 의해서 팽윤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쓴단 말이에요, 펌제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거냐, 그렇게 가셔야 돼요. 환원제라는 애들은 결론은 시스틴 결합을 얼마나 잘 끊어주느냐 싸움인 거지. 자, 그렇다면 시스틴 결합이라는 게, 자, 시스틴 결합이라는 게 모발 속에 과연 몇 개나 존재를 할까? 우리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끊는, 시스틴 그냥 끊는 거야. 끊는 거야. 근데 시스틴 결합이라는 게 과연 몇 프로가 존재해? 뭐 문헌에 의하면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18%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많게는 14에서 10. 그럼 뭐 모발이 좀 가늘다 그러면 한 14% 보면 되겠고, 그죠? 좀 모발이 좀 두툼하다라고 그러면 시스틴 결합을 한 18%라고 보면 되겠죠. 과연 이 시스틴 결합 중에 몇 개를 끊어야 웨이브가 가능할까? 몇 개를 끊어야? 그냥 자, 최대치를 보고 그냥 제가 약 한 18%라고 보겠습니다. 결론은 시스틴 결합이 모발 속 안에 18개 있는데 과연 몇 개를 끊고 내가 몇 개를 원상태로 줄 거냐. 모발의 탄력이라는 게
이렇게 쭉 결합이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만약에 자 모발의 탄력이라는 게 이거를 내가 다 이렇게 끊어버리면 끊었다가 내가 웨이브를 걸어서 다 연결이 되면 탄력이 좋은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다 끊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펌을 하려면 자, 산화제가 들어가면 또 산화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열이라는 걸 주잖아요. 열이 들어간 후에 얘가 변형이 된 후에 과연 100% 다 붙느냐라는 거지. 100% 다 붙을까요? 열이 들어가면 열이 들어가면 선생님들 저런 얘기 들어보셨나? 란티오닌 결합이라고? 수증기가 우리가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열이 들어가잖아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열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열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새로운 결합들이 생겨요. 그걸 란티오닌 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결합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란티오닌 결합이 생기면서 결합 자체가 어떤 거는 아예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10개 내가 10 다 끊었는데 전부 다 붙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재결합이 전부 다 일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란티오닌 결합이 생김으로 인해서 물이 있고 거기에 열이 들어가면서 다시 가수 분해가 일어나면서 결합이 전부 다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다 끊었다가 다시 붙였다면 한 번은 펌어가 그냥 다 끊어졌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과연화예요. 과연화. 그렇기 때문에 다 안 끊어.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안 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끊는 건 과연화. 다 끊지 않고 만약에 반을 끊었다 치제가 18%에 9%를 내가 끊었어. 자, 그러면 안 끊어진 게 9%겠죠. 그죠? 그러면 컬도 유지가 잘 될 것이고, 저는 컬의 탄력은 이게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시스틴 결합. 자, 얘가 탄력을 결정한다고 저는 봅니다. 9%를 내가 끊었어. 그럼 남아있는 거 9%잖아요. 그러면 탄력 펌을 했을 때 6개월이 가도요, 유지가 잘 돼. 유지가 잘 돼. 근데 이거를 내가 한 2, 3%밖에 못 끊었어. 그럼 웨이브가 유지가 오래 안 가겠죠? 근데 내가 9%를 내가 끊었어요. 그리고 란티오닌 결합이 과수분해에 의해서 생기고 전부 다 자기 결합이 재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9% 빼기 남아있는 거 9%잖아요. 그죠? 남아있는 시스틴 결합이 9%죠. 얘 없다고 치면 두 번째 파마할 때, 두 번째 웨이브를 할 때 두 번째 웨이브를 하면 얘를 또 기존에 남아있는 시스틴 결합들을 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끊어졌는데 얘는 온전하지 않아요. 몇 개가 끊어졌다가 몇 개가 붙었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9%에 남아있는 것 중에 또 몇 프로를 끊어서 뭐 한 6%를 끊었다고 치자 이거예요. 아 이거 4%만 끊을까? 반을 해서 그냥 9%니까 그냥 5%라고 봐. 반을 끊었어. 반을 끊었다가 다시 붙이면 자 그러면 앞에 거 9개 없다고 치고 지금 또 몇 개 날라간 거예요? 5개 날라가면 남아있는 게 4%죠. 그죠? 원래 내가 가지고 태어난 모발의 시스틴 결합은 4%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밖에 없는데 원장님들이 열펌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할수록 컬감이 처음에처럼 탄력 있게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처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이렇게 하면 할수록 털의 탄력도가 자꾸 떨어져. 저는 모발이 가지고 있는 처음에 만들어진 이 시스틴 결합을 몇 개를 남기면서 웨이브나 매직을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이 원래 존재했던 시스틴 결합을 많이 남겨 놓으면 놓을수록 탄력도가 결정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그렇잖아. 내가 과연화를 봤는데 거의 다 끊었어. 산화제로 해갖고 뭐 어떻게 됐건 뭐가 매직을 했다 이거야. 과연화를 해갖고 매직을 했어. 그러면 다 끊었다가 산화제를 했으면 그대로 다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과수류가 됐건 브롬이 됐건 거의 다 붙어야 되잖아. 그러면 처음에 과연화 봤다 와서 두 번째 할 때 다시 어떻게 됐거나 다 끊어졌다가 산화제를 붙였는데 두 번째 할 때 그럼 웨이브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되잖아. 그치? 안 되지 않아요? 안 돼. 결론은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남아있는 시스틴 결합을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유지하느냐, 저는 이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결론은 컬을 탄력도를 유지하려면 남겨져 있는 원결합이 많아야 된다. 그렇다라는 건 웨이브를 내가 하던 매직을 하던, 네? 웨이브를 하던 매직을 하던 결과적으로 얼만큼 얘를 적게 끊느냐냐. 적게 끊고 원래 있는 시스틴 결합을 유지시켜서 적게 끊고 웨이브나 매직을 해야 내가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이라도 탄력 있는 컬을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시스틴 결합을 끊는 데서 많이 끊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기존에 있는 시스틴 결합을 얼마나 남겨놓고 내가 할 거냐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알 수 있나요? 몰라. 내가 현미경으로 보지 않는 이상 몰라. 그러니까 저는 자꾸 얘기하는 게, 연화는 적게 봐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화를 많이 봐라.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 너무 힘들고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게 올라오면서 컬감이 탄력이 떨어지니까 연화를 적게 봐라. 그리고 열을 많이 봐라. 열에 대한 시간을 늘리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연화를 많이 보면, 연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열을 조절을 하는 거고, 연화를 저는 적게 봤기 때문에 열을 고정을 시킨 거예요. 뭐 열을 80도에 몇 분, 100도에 몇 분, 아니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연화를 적게 보니까 열의 양을 100도에 15분에서 20분으로 고정을 시킨 거예요. 연화에서 원장님들이 머리가 안 망가지고 머리가 괜찮다면, 결이 살아있다면 열은 내가 15분, 20분을 막 줘도 경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연화를 너무 조금 많이 보고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열을 조금 과하게 했으니까, 연화를 잘 봤어. 열이 과하고 수분이 많거나 뭐가 열이 과했어. 그러면 경화라는 게 일어나요. 그러면 오늘은 좋은데 다음번에 오셨을 때 그 경화를 내가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경화를 못 풀면 똑같이 또 그 다음에 더 경화가 심해지죠. 그러니까 자꾸 잘라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열펌은 저는 모발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스틴 결합을 얼마나 남기느냐. 그래야 탄력도가 유지가 되고, 그래야 내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열펌을 계속적으로 웨이브를 할 수 있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내가 결합을 끊고 어떻게든지 웨이브만 나오면 돼. 이게 처음인 거고, 두 번째, 그게 웨이브를 계속 열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왜 여러 번 반복하면 2번, 3번 가면 왜 웨이브가 잘 안 나오지? 왜 컬이 루즈하지? 왜 금방 풀리지? 손상이 많이 됐다라는 건, 자, 그럼 이제 손상이 많아요. 자, 손상이 많은 모발이라는 거는 우리 결합이 이렇게 촘 CCT 결합이 있어야 된다면 없는 거지. 이것도 빼? 그냥 이렇게 하나 그려. 촘촘해야 되는데 시스틴 결합의 양이 적어요. 그러면 이미 시스틴 결합이 18%가 모발에 존재를 해야 되는데 한 3~4% 밖에 없어. 예를 드는 거예요. 손상이 많이 돼서 3~4% 되. 그러면 이거 갖고 만약에 내가 웨이브를 걸고 싶으면 다 끊어야지 가능한 거잖아. 그죠? 응? 다 끊어야 가능한 거야. 다 끊었다가 열을 주고 다 끊은 다음에 산화제로 고정을 시켰더니 젖어서는 컬이 있어. 말라도 컬 그대로 있나? 손상이 많으면 젖었을 때 분명히 컬이 걸어서 참 잘 나왔네. 그래도 나 잘했어. 마르면서 컬이 없어져. 그런 현상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자, 3~4% 다 끊었다 붙였으니까 이제는 탄력이라는 애들이 원래 모발의 시스틴 결합이 존재를 해서 탄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미 다 없어졌어. 없어져서 내가 3~4%를 끊었다 붙였더니 젖었을 때 있는데 마르면서 탄력이 열펌은 마르면서 탄력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일반 펌처럼 마르니까 컬이 다 날아가. 없어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연화를 아이롱은 좀 더 깊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열이 적잖아. 열이 30초 1분 안에 하나를 말잖아. 그죠? 근데 세팅 디지털은 막 10분, 20분씩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연화를 적게 봐도 열이 양이 많아지는 거고, 아이롱을 하는 거는 연화를 깊게 보고 열의 양을 최소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연화와 열의 양은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늘리고 줄이고 이게 있어야 된다. 치오라는 애가 있고, 우리 열펌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치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시스테인은 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니까 오늘은 넘어갈게요. 치오와 시스테아민을 제일 많이 쓸 거예요. 환원제의 종류인 거죠, 그죠? 근데 치오는 성질이, 얘는 산이에요, 강산. 강산. 그냥 폐하가 한 3, 어떤 데는 2라고 하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강산은 맞아. 근데 이 치오라는 애들이, 자, 제가 아까 폐하가 높아야 큐티클이 팽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폐하가 이렇게 낮으니까 얘를 침투시키려고 그러니까 안 돼. 치오도 암모늄 치오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에탄올 아민 치오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있고 펌제에 보면 아마 2개 나오고 아마 3번째쯤에 에탄올 아민이라고 따로 존재를 할 거예요. 펌제를 다 보면. 이 에탄올 아민이 결론은 뭐예요? 이거. 예? 결론은 팽윤을 시키기 위한 강제 알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화가 다 끝나면 등전을 맞추기 위해서 pH를 써서 에탄올 아민이 있는 알칼리를, 연화 끝나면 우리 등전하잖아요. 그죠? 등전하죠.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등전을 하는 거예요. 혹시 뭐 연화 끝났다고 등전 없이 그냥 바로 샴푸 하시나요? 항상 등전해야 되잖아.
결론은 알카리가 있는 상태에서 열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머리 지글지글 타거나 터지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에탄올 아민은 팽윤을 목적으로 아까 제가 시킨다 그랬고, 그거 외에 이렇게 암모늄 치오라는 애들은 결론은 암모니아 플러스 치오인 거죠. 네? 암모니아 플러스 치오 글라이콜레이트, 뭐 치오 뭐 뒤에 뭐 그러니까 다 빼고 그냥 간단하게 치오. 자, 그 다음에 에탄올 아민 치오라는 거는 여기 모노에탄올 아민, 에탄올 아민 플러스 치오인 거예요. 자,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암모니아라는 거는 휘발성이 좋다. 그죠? 두 가지를 섞어놓자. 치오라는 애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크기가 있잖아요. 그죠? 치오는 자기 크기가 대충 그냥 숫자상으로 어느 정도 뭐 92, 시스테인보다는 작고 시스테아민보다는 커요. 중간 정도의 크기라고 그냥 그런 게 있어. 그 정도만 알면 돼. 그냥 뭐 이거 뭐 숫자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암모니아하고 모노에탄올 아민도 자기네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얘네들도 자기 뭐 암모니아인데 뭐 크기가 없겠어? 크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암모니아도 보면 암모니아는 작아요. 입자가 엄청 작아. 뭐 그냥 숫자상으로 17, 얘가 거의 몇이라고 써있나요? 61이라고 써있나요? 네. 자, 그러면 얘가 92 정도 되고 암모니아는 17, 치오는 92 하면 한 109 정도 나오겠네. 그냥 자, 이러면 입자가 커졌죠. 두 개. 자, 암모니아와 치오를 강제적으로 합쳐놔서 했더니 이렇게 입자가 커졌어요. 그렇죠. 원래 환원제의 종류 14. 자, 그런데 에탄올 아민은 뭐 몇 시에 저쪽에 보면 61. 그냥 크기 중에 나중에 이게 더 크다 더 작다 이 두 가지만 그냥 보면 되는 거. 숫자상으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오는 92 합하면 얼마 나와요? 153 나오나? 네. 153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모니아하고 치오를 합쳤더니 109가 나오고 모노에탄올 아민과 치오를 믹스했더니 이렇게 입자가 컸어요. 자, 어떤 게 침투가 잘 돼요? 당연히 암모늄 치오가 작으니까 팽윤을 덜 시켜도 되겠죠. 모노에탄올 아민하고 치오하고 쓴 에탄올 아민 치오는 뭐라는 거야? 입자가 크다 보니까 팽윤을 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암모니아는 휘발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안전하게 조금 더 연화를 볼 수 있는 처음에 과팽윤만 되지 않는다면 좀 더 안전하게 연화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에탄올 아민치오는 처음에는 슬로우 스타트인데 끊임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팽윤과 과연화를 볼 수 있는, 그죠? 그런 위험 요소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숫자상으로 보면 골치 아프고 에탄올 아민 치오라고 에탄올 아민 치오 글라이콜레이트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에탄올 아민과 치오가 이렇게 믹스가 되더라. 왜? 얘도 마찬가지고 암모늄 치오도 마찬가지고 에탄올 아민 치오도 치오와 암모니아가 지금 두 개 섞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 두 개 섞이면 과연 폐하가 얼마나 올까?
약 중성 나옵니다. 중성. 그냥 pH 7 정도로 보시면 돼요. 두 개를 합쳐서 폐하가 7 정도 나오는데 7에서 내가 연화를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팽윤이 일어나야 되는데 7 중성 때잖아요. 중성 때니까 팽윤이 일어나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놨는데 암모늄 치오가 됐건 모노에탄올 아민 치오가 됐건 두 개를 합쳤더니 폐하가 중성대 정도 나오는데 이놈들이 자 두 개를 합쳐놨더니 입자가 기존의 자기 입자는 치오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두 개를 합쳐놨더니 이렇게 커졌어.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놨더니 이렇게 커져서 얘를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팽윤이 안 돼갖고 못 집어. 기존 것도 들어가기 힘든데 중성대에 들어가기 힘든데 더 커져놨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 어떻게 여기다가 이래서 이거를 집어넣기 위해서 에탄올 아민을 이 강제 알칼리를 펌약 뒤에 보면 얘도 한번 볼까요? 글씨 너무 작아. 정제수 암모늄 치오글라이콜레이트 얘는 암모늄 세 번째 에탄올 아민 치오글라이콜레이트 얘는 암모늄 치오와 에탄올 아민 치오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온 게 에탄올 아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론은 치오와 에탄올 아민 치오와 암모늄 치오를 얘는 섞어 놓은 거예요. 두 개를 이렇게 섞을 수도 있잖아, 그죠? 섞어 놓고 거기다가 에탄올 아민 이건 뭐한 거야? 폐하를 높게 해서 팽윤을 시키겠다는 의도로 뒤에 폐하를 올려서 팽윤을 시키는 거예요. 팽윤을 시켜놓은 의도로 따로 쓰는 거죠. 결론은 팽윤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자가 좀 더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팽윤도가 많이 들어가려면 팽윤도가 높아야 될 거고, 그죠? 입이 큰 놈이 많이 먹겠죠. 입이 작은 놈을 큰 거 줘봐 먹을 수가 있나? 못 먹지. 그런데 그러니까 결론은 팽윤이 많이 될수록 큰 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친 거예요. 이거 이 양이죠. 에탄올 아민의 양을 몇 프로를 넣느냐? 이건 몰라요. 그냥 자 에탄올 아민 치오를 이렇게 에탄올 아민 치오, 암모늄 치오를 만들어 놓고 에탄올 아민을 따로 놓는데 얘를 보통 한 3% 정도 넣으면 폐하가 9.3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6.8짜리를 에탄올 아민 치오를 약 한 3% 정도 넣으면 폼제가 9.3짜리가 만들어져요. 네? 기본적으로. 9.3을 만들었어. 근데 이 암모니아하고 모노에탄올 아민은 태생이 폐하가 11점대예요. 예? 11점대야. 11점대인데 3하고 11하고 한 3% 정도를 섞었더니 이렇게 중성이 나왔고 중성이 나온 걸 다시 알칼리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안 들어가니까. 알칼리를 만들기 위해서 에탄올 아민을 따로 넣는데 얘를 3%를 넣는지 5%를 넣는지 7% 넣는지 10% 넣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파마약을 자꾸 바꾸는 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생이 11점대이기 때문에 얘를 3%를 넣어도 9.3, 네? 10%를 모노에탄올 아민을 넣어도 9.3이에요. 변화가 없어.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 그죠? 변화가 없어. 대신에 에탄올 아민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손상도는 커진다.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나서 결감이 좋으냐, 안 되냐, 머리가 거칠어지냐, 아니냐, 이거는 과연 이 퍼센트지를 몇 배를 넣고, 얼마를 넣고, 클리닉 성분을 얼마나 내가 유효한 성분을 넣어줬느냐. 크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네를 에탄올 아민을 몇 프로를 이거를 집어넣기 위해서 몇 프로의 양을 넣느냐 이거 싸움이에요. 이거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폐하 정도만 알고 있고
이 환원제의 종류가 암모늄 치오냐 에탄올 아민 치오냐 요거에 대한 성질을 조금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크기가 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크기가 이렇게 크잖아. 암모늄 치오는 크기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쭉 열어놓고 들어가도 돼. 그러면서 또 이거에 대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펌 후에는 등전을 맞춰야 돼. pH를, pH 밸런스를 써서 등전을 항상 맞추셔야 돼. 자, 시스테아민이라는 애들은 얘는 태생이 알칼리예요. 자, 태생이 알칼리인데 시스테아민이라는 애들이 하는 게 결론은 얘도 환원제잖아요. 그죠? 환원제 큐티 그러니까 우리 시스틴 결합을 절단하는 역할로 쓰는 건데 치오라는 애들은 피질 세포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해요. 응? 시스테아민도 피질 세포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샴푸할 때 물을 튕겨내는 친수성이 아닌 소수성. 그죠? 뭐 발수성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자, 연모, 곱슬머리, 예? 아니 아주 건강한데도 샴푸를 하려고 물을 묻혔을 때 튕겨내는 애들. 이제 커트하려고 물 칙칙칙칙 뿌렸는데 또르륵 흘러내리는 모발들. 그렇다는 건 조직이 단단한 거예요. 조직이 단단하다 보니까 물이 흡착이 돼야 되는데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되고 물이 똑똑똑똑 겉에서 노는 애들을 소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자, 치오라는 애들은 친수성인 부분에 자기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친수성인 부분에 시스틴 결합들을 많이 건드려줘요. 그런데 시스테아민이라는 애들은 이 소수성을 주로 건드려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펌약을 봐서 펌제에 아마 강모용 쪽으로 가면 2개 플러스 뭐 시스테아민도 섞여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치오가 하는 영역이 있고 치오가 약간 건드리기 힘든 소수성의 애들은 시스테아민을 써서 그거를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도를 조금 더 높이는 거죠. 하는 영역이 다른 거예요. 시스테인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활동을 해요? 큐티클에서 활동을 자기 영역 활동이 많아요. 그리고 피질 세포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영역은 치오가 제일 세고 그러다 보니까 열펌제는 치오를 주로 베이스로 쓰는 거예요. 왜? 탄력도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펌을 하기 어려운 펌 웨이브 자체가 잘 안 되는 아니면 연화가 잘 안 되는 모발들은 물을 좋아하지 않아. 물을 좋아하지 않다는 것은 소수성인 애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수성을 건드리기 위해서는 시스테아민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원장님들한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연화가 안 돼. 모발 제가 그래서 뭐 하라 그랬어요? 프리시스테아민 누라 그랬잖아. 아까. 그죠? 이걸 누라는 얘기는 결론은 내가 물을 튕겨내서 물하고 친하지 않은 애들을 잡기 위해서는 얘가 환원제인 시스테아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을 건드리기 위해서 얘를 쓰는 거예요. 맨날 고개만 어렵죠. 어려운데 어려운데 알고는 계셔야 돼.
내가 어떤 머리가 왜 실수했는지를 알으려면, 그래서 제가 아까 연화가 안 되는 연모나 해나 모발, 연모나 아니면 곱슬 모발에는 이렇게 시스테 아민이 소수성인 애들은 조직이 아주 단단한 거예요. 응? 조직이 아주 단단한 거를 큰 놈이 들어가서 부실 수 있냐고. 얘 조직을 느슨하게 할 정도. 조직이 단단하니까 스며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면, 입자가 시스테 아민은 77 정도 나오는 입자가 좀 치오보다 조금 더 작아요. 어? 시스테 아민은 치오보다 작은데 이 입자를 작은 애를 넣어서 조직이 단단한 애를 좀 조직을 느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시스테 아민도 단점은 있죠. 얘도 모발에 잔류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아까 원장님 시스테 아민을 이제 모발에 잔류하는 성질이 있고, 자, 시스테 아민은 알칼리로 만들어요? 산으로 만들어요? 산. 얘는 시스테 아민이 주 베이스인 거는 열펌제에서 대부분 산성입니다. 폐하가 5점대 정도 나온다라고 아마 재료상에서 제품을 갖고 와서 산성 펌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주 베이스가, 자, 아까 치오 보자 이거예요. 치오. 암모니아가 됐건 모노에탄올 아민이 됐건 얘하고 치오하고 섞으면 제가 폐하가 7, 6.8 나오는 7 정도 중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pH 7 나오는 중성대 펌제를 그냥 써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낮춰놨어. 응? 낮춰놨다라는 건 팽윤을 안 시키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팽윤을 안 시키면 침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입자가 작은 걸 쓰겠다는 의도를 깔고, 산성 펌제라는 건 입자를 작은 걸 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폐하 5인데도 팽윤이 안 돼요. 팽윤이 안 되다 보니까 팽윤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 거예요? 가온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 펌제는 팽윤이 안 일어나니까 무조건 열 처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팽윤이 돼야 얘도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산성 펌제를 쓰시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머리결은 참 좋죠. 산성 펌제만 쓰면 머리결은 참 좋아. 그런데 그 웨이브의 탄력도가 떨어져요. 웨이브의 탄력도가 떨어지고 풀어져. 뭘 하는 거야? 자, 산성 펌제를 주로 쓰다 보면 시스테 아민이 소수성을 많이 건드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치오가 피질세포에서 제일 많이 활동한다 그랬어요. 결론은 피질세포가 제일 광범위하잖아. 예? 그거에 제일 많이 건드릴 수 있는 치오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빼버리고 이 단독으로 쓰니까 컬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산성 펌제를 쓰는 분들이 머리는 참 좋아, 컬은 약해. 그런데 뭐해? 산성 펌제를 쓰면 또 느끼는 거, 날려. 모발이 가벼워요. 모발이 산이 많이 쌓이면 가벼우니까 어떻게 돼? 머리가 날림 현상이 나와요. 자, 가볍기 위해서 제가 펌제에다가 리커버리하고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열을 주기 전에 날림을 잡으려면 뭘 써야 돼? 켈라틴 하드, 소프트. 날림을 잡으려면 소프트. 그러니까 펌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날림을 잡기 위해서, 자, 날림을 가벼워짐을 잡기 위해서 산성 펌제에 섞어 쓰는데 가벼움을 잡기 위해서 어떤 걸 쓸 것이고, 날림을 잡기 위해서 뭘 써서 잡으면 되잖아요. 대신에 산성 펌제라는 건 결은 참 좋잖아.
결은 좋은데 뭔가 나쁜 게 있어. 그러면 그거를 내가 잡기 위해서 뭔가를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요. 나쁜 품새는 없어요. 항상 안 되면 왜? 왜 안 됐을까? 뭐가 부족했을까? 머리가 망가졌으면 어떤 게 많아서 머릿결이 더 안 좋았고 지저분해졌을까? 이거라고 그걸 내가 왜? 뭘 넣어서 그걸 잡을까? 자꾸 이런 고민을 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장점과 단점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도 잔류를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잔류하면서 산성이에요. 원래 태생은 이런데 태생은 알칼리인데 알칼리를 산으로 만들려면 뭘 섞어서 산성으로 산성으로 만들어야 되려면 결론은 산을 섞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산을 섞어서 이렇게 해야를 이놈이 자 얘도 이렇게 나와요. 응? 알칼리잖아 알칼리. 자 전 정제수하고 섞은 거잖아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알칼리예요. 원래 태생이 이렇게 그러니까 산을 섞지 않으면 얘도 그냥 알칼리인 거예요. 시스테아민이라는 애가 알칼리인데 이렇게 알칼리인 상태로 그냥 바로 쓰면 얘가 또 입자가 작다 그랬잖아요. 침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너무 박살을 내. 그러니까 너 잘 침투하지 마 라고 산을 섞어서 이렇게 떨기는 거예요. 산성대로. 야 너는 많이 들어가면 너는 아우 나쁜 놈이야. 필요 악이니까 조금만 들어가. 그래놓고 산으로 딱 떨겼더니 아이고 이게 아예 이제 침투가 안 되네. 그게 어떻게? 열 처리를 하십시오. 열 처리를 해서 원래 성질이 이런 거를 요렇게 바꿔놨다 해서 얘가 알칼리가 완벽하게 없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열을 줘서 팽윤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산성펌제는 무조건 가온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온을 하는 게 그래 침투가 안 돼서 팽윤이. 그 대신에 좋은 점은 또 소수성을 건드려주는 데는 이거만치 탁월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을 해야 되는 거지. 잔류를 하다 보니까 뭐를 해? 그럼 잔류를 하면서 산성펌을 하다 보면 모발이 가볍고 날리고 잔류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잔류하는 걸 없애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프리시스테아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시스테아민이 있었는데 그거에서 한 단계 더 정제를 한 거죠. 정제를 해서 모발에 잔류하는 성질을 좀 없애보자. 시스테아민 HCl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시죠. 아마 보면 여기 볼까요? 얘도 4.5짜리니까 시스테아민 HCl 얘도 볼게요. 얘도 산성펌제니까 시스테아민 HCl HCl 염화수소거든요. HCl 얘는 염화수소인데 염화수소. 자, 이거 재밌는 거 한번 볼까요? 시스테아민은 제가 입자가 17이라 그랬어요. 자, 얘도 우리 암모니아나 모노에탄올 아민도 자기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도 염화수소도 크기가 있어요. 그냥 숫자상으로 36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스테아민이라는 애들이 잔류하는 성질을 여러 가지 빼놨는데 시스테아민을 단독으로 놔뒀더니 불안정해. 쉽게 말하면 뭐 펌약을 해서 쓰다 보면요 이런데 뭐 그냥 우리 소금 끼듯이 뭐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들이 생기고 막 이런 현상들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서 막 딱딱하게 생기고 뭐 이렇게 허연 것들이 소금 부러지듯이 써요. 그런 불안정한 상태가 자꾸 되고 자기가 응고되는 현상이 나오니까 그거를 좀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염화수소를 넣어서
공기 중에 노출이 돼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스테아민 HCl이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시스테아민이라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시스테아민 HCl이라고 한 거는 HCl이 붙으면 염화수소가 붙으면서 그런 현상이 돼. 자, 그러면 자, 77에다가 36을 더하면 얼마야? 얘도 한 100, 그죠? 111? 111 나오나요? 113? 113 나오네요. 크기가. 시스테아민 HCl이 113이야. 아까 치오가 몇이었어요? 109. 그렇지. 자, 입자가 어떤 게 더 작아요? 암모니아하고, 에? 암모니아하고 치오하고 믹스한 치오가 더 작아요. 그죠? 크기, 이렇다라는 건 그냥 두 개가 거의 크기가 시스테아민 HCl과, 예? 암모늄 치오와 크기는 비슷하다. 결론은 시스테아민 HCl도 뭐예요? 중성대 이상으로 올라가야 침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폐하를 5점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침투가 용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리에 도움을 받는데, 열처리에 도움을 받아도 팽윤되는 게 한계치가 있다 보니까 컬이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펌제가 환원력은 소수성을 건드리는 장점은 있지만 산으로 내려왔을 때 침투하는 양이 적다. 그래서 시스틴 결합을 절단을 잘 못하니까 컬이 루즈한. 왜 그런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산성펌제 갖다 주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산성펌제는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컬도 잘 안 걸리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안 써요. 산성만 썼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죠? 근데 알칼리 펌제를 갖다 줬더니, 알칼리 펌제, 우리 원장님들이 미용 재료상에다가, 아야야야, 펌제 이거 좋다 그래서 썼더니, 손상모에 썼더니 머리가 훅 가. 그러니까, 야, 손상 안 되는 약 갖고 와봐. 그러면 산성 펌제 갖다 주겠지. 이건요, 산성 펌제 갖다 주면요, 수축이 쫙 되고요, 머릿결이 좋아지고요, 딱 좋은 것만 얘기해. 컬이 잘 안 걸려. 이런 얘기 안 하지. 응? 머릿결만 쭉 머리가에 윤기가 바짝바짝하고요, 머릿결이 되게 단단하고요, 좋아요. 그래요? 그럼 그거 써야지. 그래서 그걸 딱 갖고 와서 딱 써서 웨이브를 딱 걸었더니 내가 16수를 걸었는데 컬이 22, 24처럼 나왔어. 뭐지? 뭐? 근데 24처럼, 22처럼 나왔는데 머릿결은 좋네? 근데 일주일 열흘 만에 손님이 원장님, 띠리리링. 원장님, 웨이브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 스트레스 빵 받는 거지. 예? 그럼 그게 재료상 잘못은 아니잖아. 쓴데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 뭐야, 머릿결은요 좋고요, 컬은 땡글땡글하게 걸려요라고 얘기 안 했을 거라는 거지. 컬도 잘 걸려요. 못 쓴 내가 문제지. 그래서 알칼리를 써도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산성만 써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중간을 찾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산과 알칼리를 섞어서 중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율을 찾아 놓은 거죠. 곱슬머리 할 때는 어떻게, 세팅 디지털 할 때는 어떻게, 연모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 펌제 갖고 헤나 머리부터 극손상모까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마 약을 바꾸지 않고 1부터 10까지 건드리고 싶은데 거기다가 뭔가를 조금씩 첨가를 하자는 거예요. 첨가를 해서 성질을 조금씩 바꾸자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건 이겁니다. 대신에 산하고 알칼리하고 섞으면 분명히 연화력은 떨어져요. 연화가 약해. 약한데 좋은 건 결감이 좋은 거고 모발이 단단해. 그리고 여러 번 반복 시술을 할 수가 있어요. 산과 알칼리의 장점을 잘 믹스해서 쓰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여러 번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 레시피에 다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만 해보시면 돼. 일단 해보세요. 해봐야 이 진짠가 아닌가. 어? 그러면 자, 제가 소수성 곱슬머리하고 연모에는 시스테아민이 좋다 그랬고, 어? 그 다음에 탄력을 피질세포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는 치오라는 애들이 좋다 그랬고, 치오를 산성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느냐? 거의 없지. 자, 얘는 알카리로 만들어요. 왜? 입자가 크니까. 사실 얘도 커. 시스테아민 염산염은 시스테아민 HCl, 시스테아민 염산염이라고 부르거든요. HCl로 영어로 표기된 데 있고, HCl 한글로 표기된 데 있고, 시스테아민 염산염. 이렇게 표시된 데도 있고, 음화수소처럼. 이렇게 이제 HCl 아니면 뭐 이렇게 표기돼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개를, 얘는 산이니까. 이게 믹스해갖고, 자, 뭐요? 소수성에 있는 머리를 좀 건드려 주자. 뭐요? 피질세포에 처칠도 아니고 왜 칠이 나오냐? 피질세포의 시스틴 결합을 좀 건드리자. 그래서 이렇게 믹스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카리 펌제의 단점이 있잖아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산성 펌제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얘는 항상 과팽윤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시스틴 결합을 너무 많이 끊을 수 있는 단점이 있고, 물론 잘 쓰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또 시간이 약간 오버타임이 되면 머리가 훅 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산성은 결은 좋으나 웨이브 컬의 탄력도가 떨어진다는 단점, 장점은 소수성의 모발을 많이 건드려 준다는 장점. 장점과, 그러니까 이쪽 장점과 이쪽 단점을 믹스하면 두 개 다 중화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과팽윤을 산성이 잡아주고, 그죠? 알카리의 과팽윤을 산성이 잡아주고, 그 다음에 산성이었을 때 컬이 루즈함을 치오가 다시 잡아주고, 그래서 둘이 조화를 시킨 거예요. 조화를 시킨 기법이 제가 쓰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원장님들이 장점과 장점을 또 한쪽의 단점을 이쪽에 보완해주고, 산성의 단점을 알카리가 보완을 해주면서 머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된다라는 건 열 처리가 꼭 필요하다. 열 처리. 그렇다 열 처리한다고 머리가 알카리에서 이 머리 갈 것 같은데 열 처리한다고 잘 가지 않을 거예요. 느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테아민과 치오를 잘 믹스해서 산성과 알카리를 잘 믹스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열이라는 건 자, 우리가 직펌 하실 때 열이 몇 도를 쓰죠? 자, 직펌은 보통 60에서 80 사이를 씁니다. 80도 사이를. 자, 우리 디지털은 몇 도 쓰죠? 그렇죠. 세팅은 보통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160까지 쓴 분은 거의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응? 세팅은 허자에 거기 없어. 거기 없어. 세팅은 120도 쓸 거고, 아이롱은 보통적으로 아이롱 기본이 140도를 씁니다. 자, 오늘들 매직 하시죠? 매직, 볼륨 매직, 매직기. 몇 도 쓰죠? 150에서 160 정도 쓰겠죠. 자, 볼까요? 제가 이 얘기, 갑자기 오늘 생각이 나서 이 얘기는 아직까지 제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해본 것 같네. 단 한 번도 아직까지 따로따로 얘기는 해봤지만, 자,
결론은 매직이라는 거를 내가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한다, 건조한 상태에서 한다. 얘는 건조하죠, 그죠, 건조? 네. 건조된 상태에서 하죠. 자, 직펌은 왜 온도가 낮아? 결론은 얘는 환원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직펌제에는 환원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환원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온도가 높아. 쉽게 말하면 환원제가 들어가 있으면서 얘도 중성대가 있으면 중성이나 아니면 약 알칼리, 중성대나 약 알칼리의 성질을 띠고 환원제 양은 적게, 환원제 양을 소량만 넣는 거죠. 소량. 적게 넣는 소량 그러면 되겠네요. 환원제 양을 소량을 넣어요. 그러면서 자, 환원제 양과 약 알칼리의 성질이 약간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머리가 지글지글 하거나 지저분하거나 날리는 현상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온도를 낮은 상태에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온도를 낮은 상태에서 살짝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산성하고 알칼리 섞어서 펌제를 하면, 일반 펌을 마르면 열 처리를 하잖아요. 비닐캡을 쓰고 열 처리를 하는 건 비닐캡을 쓰고 열 처리를 하면서 팽윤을 일으켜서 자꾸 활동을 하게 빨리 환원제가 침투하게끔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직으로 그냥 열을 때리는 거죠. 직으로 열을 주다 보니까 환원제 양이 많거나 알칼리 양이 좀 높으면 위험하니까 알칼리를 좀 중성대적으로 아니면 약간 중성대를 살짝 넘어가는 8점대 초반이나 그러면서 환원제 양을 적게, 그러면서 단시간에 빼내야 되다 보니까 얘는 시스테아민이나 치오나 시스테인 요런 환원제들을 같이 어떻게? 그렇죠. 믹스해 놓는 거. 그래서 어떻게 큐티클을 조금 더 윤기나게 잡기 위한 시스테인과 피질세포의 시스틴 결합을 건드려주는 치오와 소수성을 건드려주는 시스테아민과 세 개를 다 넣어야 그러니까 뭐 큐티클도 건들고 피질도 건들고 친수성도 건들고 소수성도 건들고 다 건드려 주니까 컬이 빠르게 탄력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똑같지요. 내가 직펌제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잘 나오고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연화펌도 마찬가지고 어떤 머리는 잘 나오고 어떤 머리는 망가지고 어떤 머리는 안 나오고 마찬가지. 이 직펌을 했는데도요 잘 되는 머리가 있고요, 어떤 머리는 망가지는 머리가 있고 어떤 머리는 안 나오는 머리가 있어요. 대신에 내가 모르겠어. 손님 머리에 그냥 기본적인 걸 써보는 거지. 기본적인 걸 썼는데 파마가 직펌제인데 빨리 풀렸어. 그러면 여기에 직펌제 내가 쓰는 거에 무엇을 플러스 할 거냐. 머릿결이 오래 유지가 안 됐어.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저 같으면 알칼리, 단백질, 쉽게 말하면 케라틴 하드를 먼저 도포하겠어. 왜? 자, 환원제 양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중성이나 약 알칼리면 팽윤 자체가 별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케라틴 하드가 알칼리 성질을 띤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면 큐티클을 좀 열어주는데 도움을 줄 거 아니에요. 파마가 웨이브가 직펌했는데 오래 안 간다라는 건요, 모발이 가늘거나 모발이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 애들 초등학생 뭐 이런 애들 와서 엄마가 와서 파마 시킨다 그러면 연화펌 하면 파마 겁나게 안 걸리잖아요. 겁나게 안 걸려. 그리고 연모인데 파마를 연화펌을 하려고 그러면 겁나게 안 걸려요.
자, 손님이 연하펌인지 직펌인지 뭐 어떻게 알 건데, 우리는 손님이 원하는 거를 내가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기술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자, 기존에 했는데 파마가 안 나왔어. 저 같으면 케라틴 하드를 쓰겠어. 자, 얘를 쓰는 건 결론은 알칼리 성질이기 때문에 큐티클을 열어준다. 제가 아까 C컬 직펌 할 때는 케라틴 하드 쓰고 리커버리 썼잖아요. 그랬다라는 건 손상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는 거고, 연모나 처음 머리를 파마하는 사람들은 연모 같은 경우는 탄력이 떨어지니까 탄력을 더 주기 위해서 케라틴 하드의 도움을 받는 거지. 그죠? 자, 이거 케라틴 나가면 열방어도 뛰어날 거고, 알칼리니까 큐티클도 열어놓을 거고, 얘를 뿌려서 한 10분 정도 방치 후에 직펌약 발라서 와인딩 하면 되겠죠? 털이 안 나온다는 조건 하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컬이 너무 강한 사람도 있어요. 강해. 그럼 무엇을 내가 강한 거를 약하게 만들 거냐? 자, 강하다라는 건 모발이 지저분해지고 날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렇다라는 건 같은 약은 똑같아요. 전처리를 뭘 깔아? 저는 오일 성분인 자, 얘는 5점대고 얘는 8점대잖아요. 얘는 알칼리고 얘는 약산성인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열 방어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상이 된 머리들은, 손상이 됐다라는 건 열이 들어왔을 때 머리가 망가질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이 들어왔을 때 열을 방어할 수 있는 걸 써야죠. 그죠? 자, 열 방어를 처음에 먼저 해. 클리닉으로, 전처리 클리닉으로 깔아. 그리고 내가 기존에 쓰던 직펌제가 모발에 비해서 지금은 세니까 얘를 깔았겠죠. 그럼 얘를 약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펌제에다가 내가 PPT를 넣을 거냐 아니면 리커버리를 넣을 거냐, 이건 원장님들이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결론은 안 나오는 거, 똑같은 약으로 너무 머리가 손상이 많아서 지저분하게 나오거나 날리거나 강해. 그러면 자, 강하다라는 건 젖었을 때는 컬이 많은데 마르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 현상이 나오는 건 이렇게 PPT를 채우건 아니면 리커버리를 채우든. 자, 근데 일반 펌을 내가 하는데, 원장님 일반 펌 손상이 많은 머리 로트 펌약 콜드 2옥씩 걔로 가지고 쓰면 너무 또 머리가 또 강한 사람들도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콜드 2옥씩을 쓰면 머리가 망가진다는 거는 폐하가 높을 거예요. 아마 일반적으로 로트 펌은 폐하가 9.3대 이상, 다 녹색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많이 들어가잖아. 손상이, 그러니까 어머님들 새치카바를 계속 해는 머리고 뭐 집에서 염색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쓰면 너무 높은 거잖아. 폐하가. 낮춰야지. 네. 낮추려면 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일반 펌약에다가 이걸 써도 되는데, 그렇게 새치 염색을 많이 하고 손상이 많은 머리라면 일반적인 콜드 2옥씩을 쓰지 말고요, 직펌제를 써보세요. 직펌제는 제가 환원제, 자, 중성에서 어느 약 알칼리에 있고 환원제 양도 적다 그랬어요. 그러면 손상이 많은 머리는 우리 콜드 2옥씩 펌제보단 얘가 월등히 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자, 열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클리닉 성분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연합펌제보다 이 직펌제 약이 너는 제일 비쌉니다. 우리 직펌제약 쌀 거, 아니야, 전 직펌제 제일 비싼 약 써요. 여러 가지 써봤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좋아서 걔를 쓰는데, 근데 이렇게 돼 있다면, 그래도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고 잘 나올 때가 있어. 그럼 내가 무엇을, 안 나오는 머리는 어떻게, 잘 나오는 머리는 어떻게 해서 그거를 내 입맛에 맞출까? 이거예요. 제가 첫 시간부터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펌으로 해서도 머리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직펌약을 한번 써보세요. 멀티펌제나 직펌약을 써보면 걔네들이 훨씬 약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래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직펌약에 이런 전처리를 깔고 이런 거를 써서 원장님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약을 자꾸 바꾸는 건 약의 성질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바꾸는 건 위험해요. 기존에 갖고 있는 걸 약하게 더 세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원장님들이 전문가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자, 이렇게 보고, 자, 디지털, 이거 연합펌인 거잖아. 연합펌, 그죠? 자, 디지털, 물론 디지털로도 직펌 가능하죠. 전 디지털로도 직펌 많이 합니다. 네. 전 디지털로도 직펌할 때 80도로 들어가서 이제 하면 되고, 자, 이제 연합펌으로 들어오는데, 자, 얘는 환원제가 있으니까 약했어. 그죠? 저는 연합펌을 할 때 단 한 가지 온도만 씁니다. 디지털은. 그냥 온도 딱 100도 고정. 네? 자, 왜? 제가 쓴 기본 펌제들은 알카리를 주 베이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연화가, 과연화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머리 감고 나오면 손님이 들어왔을 때보다 모발 자체가 더 단단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결합이 18%에 몇 프로를 끊는 것처럼 저는 연화를 20% 내외로 보는 걸 좋아해요. 연화가 약간 모자라다 라는 걸 주 전제로 까는 거죠. 제가 연화는 아까 대충 보라 그랬어요. 그죠? 대충 보고 열을 깊게 써라. 좀 많이 써라. 어? 그래야 경화되는 현상이 덜 나타난다. 어? 자, 그래서 연화를 보고 나니까 열이 올라갔어. 그죠? 자,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거는, 디지털 개념의 펌제들은 몇 바퀴를 마르면 펌어가 잘 나올까? 몇 바퀴를 넘어가면 안 될까? 얘네는요, 3바퀴에서 3바퀴 반까지 가능해요. 그걸 넘어가면, 그래서, 자, 이 연화를 보고 뿌리까지 말았는데도 펌어가 안 나오는 거 결론은 바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컬이 덜 걸려요. 응? 그리고 저는 디지털을 하면 온도 100도에 기본적으로 타임을 15에서 20분을 끊어보지 않고 원타임으로 봅니다. 자, 연화가 약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연화가 센 상태에서 원장님들 이렇게 가면 자살행위예요. 네? 그냥 머리 작살 내는 겁니다. 저는 제가 쓰는 기법은 연화는 약해 보고 시간을 많이 보자라는 게 제가 오늘 이렇게 봐서 웬만하면 실수 잘 안 하실 거예요. 네. 응? 네. 자, 그래서 디지털은 이렇게 온도 100도, 시간은 15에서 20분, 네. 단일, 네. 고정, 네. 고정, 연화도 거의 고정. 네. 네? 네. 자, 이걸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놓는 거예요. 네. 기준을 잡아놓고 분명히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뭐가 잘못됐을까? 또 고민, 웨이브가 안 걸렸다라는 건, 그죠? 큐티클이 좀 덜 열렸거나, 환원제 양이 좀 적었겠죠. 이 정도는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또, 처음에 펌약에 뭘 섞으면 돼? 팽윤시키는 거. 팽윤을 도와줄 수 있는 거,
황금 실크 미네랄. 그 다음에 프리스테아. 뿌리시스테아민. 이걸 넣어서 내가 이걸 했는데도 약하게 걸렸다고 그러는 건 모발이 파마약을 이긴 거죠. 네. 펌제를. 그러면 펌제가 머리카락을 이길 수 있게 뭔가를 넣어줘야 되는 거다. 그러면 그게 황금 실크 미네랄 페아 13짜리 그 다음에 환원제 프리시스테아민을 펌제에다가 다음번에 할 때 아 요 사람은 요런 거를 견디는구나 그럼 조금 넣어주면 돼요. 네. 어? 오케이. 자, 근데 얘는 세 바퀴 반을 세 바퀴에서 세 바퀴 반을 넘어가면 더 이상 컬은 나오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잘 많이 만다고 여기서 이만한 머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다고 여기까지 다 나오는 거는 없어요. 네. 그나마 가장 뿌리까지 말아서 미디움 이상의 길이에서 뿌리까지 나오기를 원하면 직펌을 하셔야 돼요. 연합펌으로는 불가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 이제 세팅. 자, 세팅은 제일 낮은 온도가 저는 크리에이티 걸 쓰다 보니까 제일 낮은 온도가 120도예요. 그리고 디지털하고 얘하고는 로트 방식이 달라요. 디지털은 필름처럼 안에 감겨 있다면 얘는 안에 심주처럼 심지가 이렇게 두 개 있어갖고 그 다음에 세라믹 로트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열 전도율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디지털은 120도를 하는데 저도 이거는 온도는 고정이야. 근데 얘는 시간을 저는 3분 놓고 온도가 세다 보니까 식혀요. 3분 열 처리하고 4분 정도 식히고 다시 열 4분 이렇게 넣어요. 손상이 많으면 처음에 2분 정도까지 넣는데 보통 3분, 4분, 4분 열 3분, 4분 정도 식히고 다시 열 넣어요. 이렇게 씁니다. 온도는 고정. 자, 연화는 기본 우리가 보는 연화하고 동일시하게 합니다. 네, 동일시하게 해요. 그러면서 열보호제는 아까 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열보호제는 결론은 내가 조금 더 얘를 좀 더 날림을 방지하겠다. 열보호제로 케라틴 소프트 탄력 있게 걸겠다. 케라틴 하드. 이렇게 나눠지면 됩니다. 네. 자, 아이롱이라는 걸 나왔어요. 네. 자, 아이롱은 이거는 140도, 뭐 손상이 많으면 110도까지 가능하겠죠. 근데 기본적인 건 이제 140, 원장님들이 100도, 110도를 돌릴 수 있는 모발 상태라는 건 손상도가 엄청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위험하고 140을 기본적으로 보는데 기본적인 연화 이렇게 봐서는 아이롱 S컬 못 걸어요. 연화가 약해요. 네. 그러면 저는 연화는 한 번에 완벽하게 보는 것보단 한 번 1차적으로 바르고 2차적으로 그거보다 더 센 약을 발라서 연화를 보는 게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봐요. 왜? 한 방에 하면 머리가 망가질 수 있는데 처음에 약한 약을 깔고 두 번째 그거보다 센 약을 깔아서 뽑아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안전하게 내가 갈 수 있어요. 모발은 모발대로 지키고 컬은 컬대로 내가 잡을 수 있는. 아이롱이라는 거는 제가 쓰는 기본적으로 쓰는 펌제 갖고 남자들 머리하고 C컬까지는 기본적으로 돼요. 근데 저도 S컬을 쓰려면 기본 펌제 위에 따로 덧방을 더 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장님들 이제 아이롱을 전문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거면 남자 아이롱과 뿌리 볼륨과 C컬 정도만 하시면 돼요. S컬에 목숨 걸지 마세요. S컬 세팅 디지털로 다 되는데 굳이 아이롱으로 목숨 걸어서 실패. 제가 아까 그랬죠? 연화를 깊게 보면 시스틴 결합을 많이 끊어야 되고 많이 끊었다라는 건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탄력 있는 컬을 만들기 힘들다. 그죠? 네.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얘는 그냥 140도 그리고 아이롱은 수분이 날아가는 순간 컬이 안 걸려요. 아이롱은 속도가 빨라야 돼. 그래서 아이롱을 할 때는 열보호제를 쓸 때 수분이 최대한 안 날아갈 수 있는 제품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믹스해서 열보제 이거 씁니다라고 보여드렸죠. 거기에다가 저는 동백오일을 같이 믹스합니다. 동백오일을 믹스하면요 진짜 수분 안 날아가요. 대박이요. 그러니까 수분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믹스한 케라틴 하드 소프트와 크림 타입의 열보호제와 저는 동백오일을 같이 믹스해 놨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린 거 이런 거 사실 여기에 다 믹스돼 있어요. 저는 믹스돼서 아예 30분 40분이 지나도 수분이 거의 날아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롱이 140도인데 얘는 하나 와인딩 하는데 쉽게 말하면 30초에서 많아야 40초 아니면 기름은 긴 머리는 한 3, 40초 걸리잖아요. 자, 우리는 볼까요? 선생님들 여기서 잠깐 볼게요. 자, 얘네는 시간을 막 이렇게 열 주는 걸 합이 7분, 얘는 15에서 20분, 얘네도 보통 뭐 한 7분에서 한 10분 사이까지 보는데, 자, 몇 분씩인데, 얘는 초 단위야, 초 단위. 예? 초 단위로 아이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얘네처럼 깊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화가 깊어야 되는 거예요. 연화가 많이 돼야 시간을 이렇게 줄이는 거고, 연화를 좀 더 적게 보면 시간을 많이 보는 반대잖아. 그죠? 원래 얘네들은 100도로 봤기 때문에 15에서 20분을 봤어요. 얘는 120도기 때문에 시간이 줄었어요. 얘는 140도인데 시간이 더 줄었어. 대신에 세팅 디지털은 몇 분씩 이렇게 감고 있지만 얘는 열이 한번 딱 들어가서 딱 말리면 빼잖아. 그러니까 이건 연화가 좀 더 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단시간 안에 걸 수 있는 거예요. 자, 매직이라는 건 매직이야 뭐 150에서 160이 기본이고요. 진짜 곱슬이 악성이 심하다 싶으면 아니면 연화가 좀 덜 된 것 같아 라고 불안하면 170도까지 저도 씁니다. 근데 170을 쓸 정도면 곱슬이 정말 심한 분들 처음에는 자 우리 뭐 거의 건조하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쓰는 열보호제를 쓴 다음에 건조를 해도 머리가 바짝 안 말라요. 겉에는 날라가 보이지만 속 안에 흡착되어 있는 수분은 남아있거든요. 그 흡착되어 있는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처음 스타트를 해보면 처음 스타트한 데는 굉장히 150도도 잘 펴져. 근데 어느 순간 딱 가면 그 온도로 하면 안 펴지는 데들이 나와요. 거기는 이미 내가 꼼꼼하게 열보호제를 못해서 수분이 이미 겉에 것도 날라갔지만 모발 속 안에 자체 수분도 어느 정도 빠졌다라고 보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럴 때는 분명히 내가 당기는 느낌이 처음하고 달라져요. 그럴 때는 온도가 하다가 높아져야 돼요. 똑같은 온도라면 너무 힘드니까. 네. 모발 속 안에 약간 머금고 있는 흡착되어 있는 수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래서 온도는 150에서 160이 저는 거의 150으로 써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곱슬 150으로 폈는데 좀 덜 핀 것 같아요. 160도. 근데 막 쓰다 보니까 어디는 되게 많이 건조해서 갑자기 150도로 했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딱 그러면 온도가 착착착착 올라가. 대신에 180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진짜 곱슬이 심해야 170이에요. 근데 그것도 진짜 심한데 수분량이 없을 때 170이고 수분량이 있으면 170도 쓰지 않습니다. 거의 150에서 16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도에 따라서 뭔가가 달라져요. 근데 이거는 연화법에 의해서도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알칼리 연화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못 쓸 거예요. 이렇게 못 쓰고요. 이것도 위험해요. 세팅도. 아이롱? 잘못하면 우리 원장님이 저한테 쭉쭉 달라는데 해봤어? 제가 준약 갖고? 일반 펌라는 한 사람 왔는데 잘못 걸어가지고. 하다 보면 늘겠지. 예. 자,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겁니다. 환원제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낮고, 온도가 높고, 시간이 길고, 짧은 거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라는
열이라는 양에 의해서 연하의 양에 의해서 열도 달라진다. 응? 근데 웬만하면 그냥 연하를 적게 보면 열은 조금 더 써도 괜찮다. 근데 우리가 열을 쓰는 데 있어서 머리가 안 나올까봐 무서운 것보단 머리가 망할까봐 무섭잖아. 예? 머리가 망할까, 망가질까봐 무서운 거. 안 나온 거야 다시 해주면 돼. 근데 망가지고 나면 그 스트레스는 우리가 너무너무 심하게 받잖아. 그죠? 그래서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제 폼젠을 그렇게 순하게 쓰고 열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세팅, 여기서 얘기 안 하겠는데, 세팅은 몇 바퀴 말아야 가장 이뻐요. 얘는 2바퀴 반을 넘어가면 안 돼요. 네. 2바퀴 2와 2분의 1. 쉽게 말하면 세팅은 만들어질 때 끝머리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세팅기예요. 그러니까 끝에 머리가 아주 탁 탄력 있는, 리치 있는 탄력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세팅기고, 디지털기 같은 경우나 웨이브 마스터나 뭐 이런 것들은 컬을 탄력도보다는 루즈하게 3바퀴 반, 4바퀴를 말아도 컬이 좀 균일하면서 루즈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세팅을 하시던 분은 디지털을 하면 컬 안 나왔다 그럽니다. 근데 디지털을 하던 분을 세팅을 하면요, 컬 땡글땡글하게 탄력 있다 그러죠. 그 대신에 얘는 2바퀴 반 이상을 넘어가면 컬이 안 나와요. 내가 2바퀴 반을 넘어서 3바퀴 반, 4바퀴를 말았다 해서 탄력 있게 다 나오느냐? 그런 건 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에요. 끝머리의 탄력도 아니면 전체적인 웨이브의 흐름과 조금 더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깊게 나올 수 있는,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있어도 못 쓰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아무 두 개 다 똑같은데 디지털로 말해놓고 왜 세팅하고 틀리게 끝머리가 탄력이 이렇게 안 나오지? 아이 이게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알아야지. 모르면 왜 2개가 왜 다 필요하지? 왜 다 필요할까? 2개 필요하지 않아요. 세팅 디지털 직펌기도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봐봐. 우리 매직 하려면 평판 있어야 되지. 아이롱 하려면 아이롱기 있어야지. 세팅기, 디지털기, 직펌기 다 있어야지. 옥펌기까지 다 있어야지. 그러니까 저도 다 있어.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게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열이라는 건 요 정도. 그리고 열 방어를 항상 얘를 연화를 보고 나서 머리 헹고 등져 놔서 세척하고 나왔는데 결이 살아있다. 열 주는 거 크게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열보호제를 잘 쓰시면 모발은 더 좋아져.